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을사년이 되었네요. 아닙니다. 아직 을사년이 아니고 아직 갑진년이고요. 11시 10분이 되어야지 11시 10분이 돼야지 을사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월 31일은 아직 2024년이잖아요. 12월 31일 12시가 땅 돼야지 2025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육식갑자 이런 원리들은 입춘이 되어야지. 입춘이 들어오는 시간이 11시 10분이니까 그때가 되어야지 을사년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태어난 아이는 갑진년 용띠. 야, 아직 용띠야 아마 2월 3일인데 오늘 밤 12시가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뱀띠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뱀띠를 별로,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다 보면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사람은 뱀띠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쥐띠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말띠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띠는 무슨 띠겠어요? 뱀띠입니다. 뱀띠. 왜 뱀띠겠어요? 올해가 뱀띠니까. 올해가 뱀띠니까 뱀띠가 되면 그 뱀띠가 왕인 거예요. 왕. 올해가 되면 올해는 을사년이 왕인 거예요. 을사년처럼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을사년처럼 살아라. 그게 이제 그러잖아요. 새벽에 아침 6시가 됐는데 일어나야지. 6시면 출근할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어나야 되잖아. 아직도 계속 한밤중처럼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6시가 되면. 그리고 오전 10시쯤 되면 어딘가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을사년은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을사년은 밤중이 아니에요. 아주 밝은 낮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을사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했는데요. 어느 띠가 더 좋고 어느 띠가 나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을사년은 이제 금의 시대를 열어가는 금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사, 유, 축, 삼합 이게 4살 차이가 서로 합의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 뱀, 닭, 소가 만나면 천하무적이다. 못하는 게 없다. 물론 이 뱀, 닭, 소가 서로 만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재밌게 놀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뱀, 닭, 소가 만나면 뭔가에 열심히 열중하면 이루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금의 기운이 시작되는, 금의 기운이 태어나는 시기가 올해부터예요. 그래서 금융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인의 세계가 이제부터 열린다 이런 말을 했더니 요즘에 코인이 엄청나게 폭락하고 보여요. 야, 내 말 듣고 스님 말 듣고 코인 샀던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네.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코인일지 다른 금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의 시대는 코인일 수도 있고 뭐 달러일 수도 있고 원화일 수도 있고 어쨌든 금은 금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금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분별심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게 사과를 질 좋은 사과? 이게 10,000원짜리 사과인지 5,000원짜리 사과인지 1,000원짜리 사과인지 이거 나눠야 되잖아요. 가을의 기운은 나누는 거예요. 잘 나눠가지고 좋은 품질은 선택하고 나쁜 품질은 버리고. 그 봄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함께 가는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운이 버릴 건 버려야지. 그 있잖아.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버려야지. 그게 이제 금의 기운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의 기운이 시작되는 여기에 대척점이 있는 게 금의 반대는 목이 아닙니까? 나무를 도끼로 대패로 도끼로 찌어 이렇게 도끼로 자르면 나무가 펑 날아가잖아. 그래서 금의 대척점에 있는 게 목의 기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재라는 거예요. 돼지, 토끼띠, 양띠는 목의 기운이거든요. 목의 기운인데 사유축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의 기운은 도끼가 날아 들어오는 때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다 죽었어 그냥. 너희들은 다 죽었어. 내가 도끼야. 도끼질 시작. 올해부터 도끼질 시작할 터이니 돼지띠, 토끼띠, 양띠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제대로 도끼질을 해줄게. 근데 이게 도끼일 수도 있고 전지가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지가위. 너무 세면 도끼가 되고 무성한 것은 전지가위로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돼지, 토끼띠, 양띠가 모두 다 이게 나쁜 일이 당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전지가위로 여러분들 미장원 가요 안 가요? 그냥 뭐 1m씩 기를 것 같으면 안 가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커트라도 치고 뽀글뽀글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금의 기운이에요. 미용실이 가위 가지고 톡톡톡 하는 게 금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람이 예뻐지려면, 더 잘 되려면. 그래서 해묘미는 무성하거든요. 해묘미띠는 무성해. 일 벌려. 너부저분하게 늘 벌려. 이 사유축은 줄여. 없애려고 해. 자르려고 해. 해묘미는 돼지, 토끼, 양띠는 지 맘대로 살아. 규칙이 없어. 돼지띠에게 규칙을 말하는 거는 마음에 이게 안 들어. 이거 아니에요. 토끼띠에게 규칙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토끼띠. 토끼띠는 세상에 나올 때 자유를 누리라고 나온 거예요. 토끼띠가 자유가 사라졌다 이러면 그럼 죽으라는 소리예요. 양띠도 마찬가지. 이제 모든 양띠, 모든 토끼띠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막 살다가 누굴 만났어? 금을 만나게. 금을 만나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그만하세요. 그만 놔돌아다니고 네 맘대로 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규칙을 정하세요. 규칙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잖아요. 돼지띠하고 뱀띠랑 서로 충되고 토끼띠랑 닭띠랑 서로 충되고 양띠랑 소띠랑 서로 충되고 서로 안 맞는 거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쪽을 보고 이 사람은 저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돼지, 토끼띠, 양띠는 절제의 시간이 왔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근데 이미 절제하고 있었어. 이미 조심하고 있었어.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어. 보시를 안 하다가 갑자기 보시를 시작했어. 봉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봉사를 시작했어.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갑자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야, 어떻게 알고? 삼재가 오는지 어떻게 알고? 금의 기운이 오는지를 어떻게 알고? 도끼가 오는지 어떻게 알고? 이 도끼가 오지 않고 전지가위가 와서 사부작 이렇게 잘 잘라주게 예쁘게 키워주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몰라.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돼지, 토끼, 양띠인데 바뀐 게 근래 하나도 없어. 기도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보시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도 않아. 지 마음대로 막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도끼가 오는 거야. 도끼가 와가지고 자, 이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삼재가 어떤 사람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나는 묘인데, 나는 묘에 태어났는데, 토끼인데, 유는 금이거든요. 금이 와가지고 도끼가 와서 나를 막 쳐. 이것은
하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것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도 수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러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비도랑 참법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비도랑 참법을 해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이해할 사람 배려할 사람 배려하고 마음을 더 넓혀서 함께 잘 살고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재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삼재는 기회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다른 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50에서 60세 이 사이에 대변혁을 겪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뭐냐면 내가 묘월에 태어났는데 토끼월에 태어났는데 이 5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의 기운이 누구나 나와. 어떤 사람은 화의 기운으로 태어났는데 그 50대가 되면 무조건 수의 기운이 와요. 반대가 되는 것이 와요. 그래서 나이 50대가 되면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너무나도 이 원리가 대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50대 중반 또는 후반 이런 때가 됐는데도 하나도 바뀌질 않아. 그러면 이제 병나게 되고요. 이게 그러면 무슨 큰 일을 당하게 돼요. 나이 50대가 넘으면 하던 일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게 좋아요. 저도 그러고 있잖아요. 하던 일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뭘 하던 일을 바꿨을까요? 저는 스님으로 산중에 오래 살다가 30대가 되면서 시내로 와서 포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0대가 된 지금은 내가 지금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서 더 하나를 더 해야겠구나. 난 방향을 전에부터 생각했던 건데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요양원을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 연속된 거긴 하지만 방향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행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런 건 서로가 챙겨주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함께 해주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더 느끼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떡 2개씩 일부러 자리에 다 주라고 했어. 왜 그러겠어요? 오늘 떡이 진짜 맛있거든요. 오늘은 호박도 넣고 양대도 넣고 팥도 넣고 해가지고 역대급 맛이에요. 역대급. 아침에 먹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쓰러질 줄 알았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호박이 향기도 나고 뭐 이렇게 달달하기도 하고 이제 오늘 같은 날에 먹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도 없더라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는 안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아예 일률적으로 다 앉았을 때 다 나눠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좀 남았으니까 더 가져갈 사람 또 더 가져가고 그러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왜 제가 떡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려고 할까요? 이것은 정이에요. 정.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래요. 지금 제가 매일같이 강의를 하잖아요. 매일 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스님이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는 거. 스님이 강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스님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사실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같이 있어봐요. 커피숍에 같이 앉아가 둘러앉아가 같이 있어봐요. 무슨 말을 하나?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저하고 사귈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저하고 사귀어봐야 그냥 돌 붙여.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앞에서 말은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고 좋아하면 안 돼. 실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보야 바보.
그렇지만 이렇게 돌부처고 바보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 강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돈을 막 나눠주겠어요? 돈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효과 있잖아. 옛날에 중국의 어떤 선사께서는 그 실제로 이제 아이들한테 돈을 주면서 나무 아미타불 한번 해봐. 그럼 1,000원씩 줄게 해가지고 계속 아이들한테 1,000원씩 나무 아미타불 시켜가지고 아이들 나무 아미타불 열심히 하게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또 그게 안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떡을 주고 나무 아미타불 하세요. 그렇게 하고 강의를 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도량을 이 황룡사 도량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내 옛날엔 여기가 이렇게 짓다가만 그런 흉터였어요. 건물이 올라가다 말고 한 10년 이상, 한 15년 정도 짓다가 말아가지고 철골만 있어가지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녹이 막 날아다니니까 건물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녹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녹이 막 옆으로 날아다니시 주변의 사람들이 맨날 녹물 나고 그런다고 했거든. 그런데 그곳을 철거해가지고 절을 만들어서 길지로 바꿨잖아요. 흉지에서 길지로 바뀌었고 여기가 또 이제 시내 한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서든 남구든 북구든 울주든 어디서든 10분, 20분 내로 다 올 수가 있고 또 와서는 편하게 자리도 앉을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넓어서 좋고 추워도 춥지 않고 이 겨울에 내일부터 엄청난 한파가 온다는데 내일 오셔도 법당에 춥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산사에 가봐. 10분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럼 히터라도 켜볼까?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히터를 켜? 요즘엔 다 히터도 있거든요. 각 법당마다. 근데 히터 켜려고 하면 나 혼자 또 그래 눈치 보이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가깝고 이렇게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1층에 북카페도 있고 해서 편의시설도 있고 해서 더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 옆에 건물을 또 짓고 있거든요. 저 건물을 짓고 나면 법당도 더 넓어질 거고 북카페도 좀 더 넓어질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명상실도 만들고 관음전도 만들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통도사하고 송광사하고 해인사랑 그렇게 갔었는데 이 송광사 스님들을 보니까 너무 자비롭고 되게 좋아. 친절하고 이 신도를 위한 배려가 굉장히 넘치는 곳이었어요. 통도사는 본래부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일 까칠한 절은 해인사였어. 해인사는 그래도 이번에 밥은 잘 나왔다고 밥은 잘 먹었다고 해인사를 수십 년 다녀도 이번처럼 밥 잘 먹은 거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보살님도 있어요. 그런데 해인사는 좀 까칠해. 그래 가면 보니까 해인사는 관세음보살님이 없는 거예요. 그 통도사는 관음전이 중심이잖아. 대웅전이 중심이지만 대웅전은 머리고 이 심장은 관음전이거든요. 통도사 관음전 조금만 하지만 가운데 있잖아. 통도사 생각을 해보세요. 일중부터 저 보강전 끝까지 쭉 중에 제일 가운데는 정가운데는 관음전이라고. 관음전을 중심으로 해서 강당하고 뒤에 법당하고 저쪽 선방하고 저 박물관까지 이렇게 가면 관음전이 딱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중심인 도량이라고. 송광사도 가면 나한전이 유명하지만 그 나한전 가기 전에 관음전 가면 관세음보살님 사후가 너무 아름답고 훌륭해요. 거기가 이제 옛날 우리 고종 황제의 왕찰 원찰이거든요. 고종 황제 궁궐 고종 황제를 위해서 지은 그 건물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관음전이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너무 감동해요 거기도. 근데 해인사는 관세음보살님이 없어. 관음전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법당 안에 없네. 그래서 이렇게 까칠한가. 우리도 관세음보살님 여기도 계시고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을 또 아름답게 또 모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을사년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이 을이라는 것은 유연성을 말해요. 유연성. 벌써 이렇게 생김새가 아주 날아가죠.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나무 이게 목의 기질인데 모두 다 갑은 깝깝한 갑을 가진 사람들은 다 깝깝해요. 융통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돼. 갑을 가지고 있으면 갑일에 태어나든 갑월에 태어나든 갑년에 태어나든 이 깝깝한 게 있어. 자기가 우선이야 돼. 자기가 우선. 내 이름을 먼저 불러야지. 이 갑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갑을 가진 사람이 내 이름이 뒤 순번으로 가면 자존심 상해. 무슨 쓰겠어 이래가지고. 이거 아마심이잖아. 갑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혹시 갑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좀 있을 때 많이 적지 않을 텐데요. 갑진생, 갑오생, 갑술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하건데 뒤에 순번이 밀리더라도 자존심 상해하지 말아라. 괜찮다. 그렇지 않아도 당신네들은 이 갑은 항상 주목받는 사람이다. 내 이름이 안 나와도 밀려도 내가 순번으로 2번, 3번, 한 10번째 받게 되지 않아도 사실은 갑인 사람은 항상 두드러진 사람이에요. 황룡사 주지는 두드러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황룡사가 그래도 울산에선 잘 나가는 절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대접받아. 어디 가면 이름 부르지 말라 해도 이름 불러 보면. 근데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주세요. 왜 내 이름 안 불러요? 따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안 불러도 돼. 안 불러도. 이 황룡사 자체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 그러니 이름 따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브랜드 가치가 높잖아. 삼성전자 이름을 안 불러도 돼. 이미 삼성전자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 그래서 별로 대우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게 여유지 않겠어요? 갑을 가진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갑을 가진 사람은 내 이름 안 불러도 돼. 평상시 나 잘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갑 다음에 을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항상 갑이에요. 1등은 맨날 해먹는 놈이 갑이라는 거지. 근데 을은 맨날 2등이라는 거잖아. 을은 왜 2등이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유연해야 돼. 사실 갑은 이제 팍 올라오는 거고요. 을은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갑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팍 나서는 거고, 을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더 넓혀 나가는 게 을이라는 거야. 더 넓혀 나가는 게. 그래서 을은 우리가 이제 끈질기게 뭘 해내려면 유연해야 되거든요. 뭘 시작하는 것은 그냥 벙 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벙 하고 나타나는 기질을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해낼 수는 없거든요. 을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히고 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가진 사람은 을사년에 태어난 사람 있죠? 을유년에 태어난 사람, 을묘년에 태어난 사람 있죠? 여러분들 중에 을 들어간 사람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드러나진 않아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을은 유능함을 말해요. 유능하다. 해내는데 아주 끈질기게 잘 해낸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을사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을사년이기 때문에 올해 을사년이 대빵이라고 했잖아요. 을을사가 대빵이에요. 을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갑처럼
일만 저질이 하는 사람은 올해 끝난다. 효과가 없다. 그냥 버럭 화내는 사람, 작년엔 버럭 화내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 트럼프처럼. 트럼프가 완전히 갑이잖아, 갑. 말하는 거나 보고 그제 관세 때리는 거 봤죠? 관세 아무도 이번엔 관세 안 때릴 것 같은데 취임할 때 관세 얘기 안 해가지고. 근데 엊그저께 발표를 했잖아. 25%. 캐나다하고 멕시코랑 25 완전 우방이잖아. 위아래 이웃집한테 관세를 25%나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캐나다의 GDP의 3% 정도가 날아가게 돼. 그리고 멕시코는 거의 30%가 GDP가 날아가게 돼. 이 나라들한테는 완전히 칼질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더라고. 트럼프가 대단한 게 이 중국의 무역 관세가 이제 지난 트럼프 시대부터 계속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지난 트럼프 때부터 계속 이어졌는데 바이든도 그걸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물품이 미국에 들어가는데 관세가 100% 가까이, 70%, 80%, 100%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물니까 중국에서 머리를 써서 캐나다로 기지를 바꾸고 멕시코로 기지를 다 바꿨던 거예요. 심지어 브랜드만 바꿔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캐나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상표만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고 캐나다로 해가지고 상표만 바꿔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냥 놔둔 거였어.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엄청 제재를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우회로 무역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크게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는 몇 년 동안 7, 8년, 5, 6년 동안 GDP가 한 10%, 20%, 30% 정도 더 높아졌고 돈을 더 많이 벌었어. 물론 그 돈은 중국에서 더 많이 번 거긴 하지만 멕시코도 한 5년 사이에 GDP가 70%가 높아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GDP가 몇 년 사이에 60%, 70% 높아지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대변혁이 있어야지 70%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우회로 들어오는 중국 물품 다 관세 때려. 그래가지고 이제 25%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갑인 거예요. 갑. 딱 나타난 거잖아. 없다가 칼을 들고 딱 나타났어.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라는 건 을한테 달려. 공은 을한테 넘어갔어.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을은 집요하게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어설프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시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다 전문가가 됐다. 작년에는 다 어설펐다. 사람들이. 어설퍼도 사실 되었어요. 작년은. 재작년 그 앞전은 그냥 어두운 시기였어요. 경자, 신축, 이민, 개면은 어두워서 깜깜해가지고 잘하고 못하고가 드러나질 않아. 그래서 경자년, 신축년에 대출 많이 받아도 끌고 갔던 거예요. 근데 갑진년부터는 딱 드러나는 거죠. 이제 드러나요. 갑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경쟁이 을에서 시작하죠. 실력이 좋은 사람은 살아남아. 그리고 밑에가 화가 되잖아. 산은 화거든요. 산은 더욱더 무성함을 말해요. 계절로 말하면, 월로 말하면 5월달을 얘기하는 거죠. 5월달. 여러분들은 5월달이 어떤 날인지 알죠? 5월은 푸르구나 이러면서 우리들은 자라난다 이러면서 정말 푸른다라는 게 자라난다 다 성장하는 거잖아요. 모두 다 성장하는 게 5월이에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이 4년이라는 것이 경쟁이 어마무시하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에 잘 된 사람도 있지만 4년에 안 돼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죠. 4년에 죽은 국가도 있어요. 을사년에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1905년에 늑약 당했잖아. 우리나라 목이 댕강돼서 경술국지 1910년은 아예 그냥 주권 자체가 그냥 뺏긴 거고
을사년은 외교권이 뺏긴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우리는 사살당했다. 그게 을사년이었어요. 경쟁이 치열할 때 일본한테 완전히 뺏긴 거예요. 외교권 뺏겼으면 그냥 끝난 거지 뭐. 그리고 을사사화 있잖아. 을사사화. 중종 시절에 중종 반정했던 중종 을사사화 역시 마찬가지로 당파 싸움에서 밀리면서 사람들이 죽게 돼. 경쟁이 치열하면 반드시 경쟁에서 밀리는 존재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하겠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죠. 어쨌든 빨리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해서 경제가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죠. 사는 이게 굉장히 자라나는데요. 푸르게 막 자라나는데 이미 막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여기 요 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끝은 어디인가 생각을 해요. 나의 끝은 어디인가. 이 살아는 게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뱀띠는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뱀띠는 몸을 쉬지 않고 일해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끝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끝, 마지막, 금의 기운. 뱀 안에 금의 기운이 자라나고 있어요. 뱀의 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뱀은 독을 가지고 있어. 이 독은 끄트머리잖아. 다 죽게 하잖아. 뱀은 유연해서 막 아무데나 다 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을 생각하는 게 독을 품어서 다 죽이는 게 또 뱀이기도 하죠. 그래서 뱀은 어떤 설계를 늘 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곳의 끝은 어디일까? 그래서 끝이 좋지 않은 것은 안 가려고 하는 게 뱀이에요. 끝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뱀띠인 사람이 선택을 했다. 뱀띠인 사람이 선택을 했다. 이러면 따라가도 좀 괜찮을 수 있어. 뱀띠가 선택을 하면 좀 그래도 괜찮은 걸 선택하게 하죠. 용띠가 선택을 하면 터무니없을 수가 있어. 용은 좀 터무니없잖아. 없는 동물. 용띠는 약간 터무니없어. 그리고 소띠는 말을 듣지 마세요. 그냥 소띠는 캄캄해서 볼 줄 몰라요. 제가 소띠입니다. 소띠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공부를 많이. 왜냐하면 너무 어두워. 너무 뭘 몰라. 등신이야, 등신. 소띠는 진짜 등신이야. 소잖아, 진짜 소. 소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겠어요? 옆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막 이러는 거지. 소는 그만큼 어두운 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갈고 닦아야지 빛이 나요. 소띠가 갈고 닦지 않는다. 이러면 진짜 등신이 돼요.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소띠는 무조건 많이 갈고 닦. 그래서 천액이라고 해요. 소띠를 보고 천액. 하늘에서 그냥 액을 받았다. 그래서 소띠는 어디가 아파도 이상하지 않고요. 집안에 누가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소띠인 거예요. 불행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지만 말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해서 높여놓으면 한 단계 올려놓으면 결코 쇠락하지 않아요. 한 단계 딱 올려놓으면 그 수준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꾸준한 게 또 소 아닙니까? 12지 중에 제일 꾸준한 건 무슨 띠? 그래요. 소띠. 제일 꾸준한 소띠. 공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소띠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뱀띠는 공부 안 해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올해 여러분들 뱀띠처럼 계획을 세우세요. 끝을 보세요. 올해의 끝은 어딜까? 나의 끝은 어딜까?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겠어요? 황룡사 요양원이지. 황룡사 요양원에
여러분의 끝을 거기서 보세요. 그러니 형님 우리 요양원에 오면 제가 극락으로 싹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요양원에 입원하면 제가 나무아미답을 자꾸 시켜가지고 해서 극락세계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준비하세요. 요양원이 무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무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료는 또 아니라서 그 노후 자금을 조금씩 모아놓으세요. 그 요양원에 가서 원룸에 살 수 있는 비용이면 돼요. 원룸에 살고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비용이면 그러면 그 요양원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소띠도 미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소띠랑 뱀띠랑 서로 되게 잘 맞잖아요. 사축이기 때문에 여기 닭띠랑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열흘 동안 자비도랑참법 자비도랑참법은 한 100일 정도 기도를 하는 게 좋지만 지난 동지 때 12월 달에 2번 했고 2월 달엔 지금 1번 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렇게 쭉 계속 하고요. 매일 절에서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참법을 권에 맞게 이렇게 해서 2월 달 내에 1번 이상은 꼭 하세요. 이 월도 집요하게 뭘 해내는 거고 사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스님 저는 경쟁할 게 없는데요. 저는 뭐 직장인도 아니고 그냥 그렇진 않아요. 내가 할 게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자식에게 더 나은 어머니, 손주에게 더 훌륭한 할머니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게 좋아요. 을사는 역대급으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때니까 또 다른 때랑 다르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해요. 그러니 나는 직장인도 아닌데 뭐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열흘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또 3월 달 되면 또 보현행원품 100일 기도 또 이렇게 할 거거든요. 보현행원품도 100일 기도 하고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저랑 기도 상담하면 돼요. 또 신수 상담은 또 제가 또 잘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재작년보다 올해 실력이 더 좋아졌어요. 예. 제가 강의를 계속 명리학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더 실력이 더 좋아질 거예요. 어쨌든 좀 스님 봤더니 실력 없더라. 그건 옛날 말입니다. 옛날엔 좀 실력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보다 한 2배는 더 좋아졌으니까요. 소띠는 계속 개발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끝없이 보석이 소띠는 이 안에 신금이 들어있어서 금이 들어있거든요. 소는 이 금이라는 이 신금이라는 것은 진짜 보석이거든요. 소띠는 보석이 이 안에 들어있어. 그 축토 안에. 근데 이것은 정말 개발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끝없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의 일치월장 수준은 어딘지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또 2배로 또 성장할 수 있지. 후년이 되면 또 2배로 또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야 이런 스님은 세상에 본 적이 없다. 이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황룡사 다니는 보살들은 이런 보살은 세상에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해봅시다. 한번 열심히 할 거죠? 네. 오늘은 맞습니다. 오늘은 박규환 영가님의 오제이기도 합니다. 영가님의 오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기도 입제이기도 하니까요. 다 같이 이렇게 가서 영단에 3번 절하고 나도 공양하실 분들은 공양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실 분들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